그날은 우리 민수의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고맙습니다. 아들! 얼굴 왜 그래? 그냥 현민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속상해 정말. 뉴스에서만 보던 학교폭력, 그것이 민수에게 닥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민수 이야기부터 들어봐. 아이가 놀란 것 같으니 진정시키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아이가 제대로 말을 못하잖아. 누가 그랬는지 당장 알아내야지. 어떡할지 모르겠어. 부모이기 때문에 중립적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부모의 질문을 바꾸는 시도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야, 누가 너한테 그랬어? 누구야? 첫 질문이 야, 누구야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가야지. 누구야? 누구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서는 이 시작부터가 한계가 생기고 학생들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첫 질문을 저희가 좀 더 중립적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일로 그래서 너는 뭐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진 것 같냐? 그 다음에 엄마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엄마도 이런 게 진짜 걱정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라는 건 필요하죠. 또 선생님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러면서 자기와 이 공동체의 역할을 같이 올리는 쪽으로.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민수에게 사건을 들었다. 민수는 독서 수업 시간에 현민이가 휴대폰을 보여달라기에 안 보여줬더니 때렸다고 말했다. 똑똑히 들었지? 민수 핸드폰을 뺏고 때리기까지. 그랬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지. 민수가 내 도움이 필요한 거지. 당장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가해자 아이와 부모를 따끔하게 혼내주는 거야. 이 아이가 상처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당장 민수한테 말해. 이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때렸다고? 넌 왜 맞고만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말해볼래? 이 문제를 회복하거나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직접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이 적극적 조력자가 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교육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분노와 걱정을 멈추고 민수를 안심시켰다.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민수의 말과는 다르게 민수가 현민이를 먼저 밀었다고 한다. 민수 어머니, 제가 아이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물론 민수가 맞았으니까 이 학교 폭력으로도 신고하실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민수 어머니, 이 갈등 조정이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 전환 지원단의 도움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갈등 전환 지원단요? 조정이고 나발이고 무슨 갈등 전환 지원단이야.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해. 우리 아이를 때린 애를 다른 반으로 보내던지 당장 전학 보내달라고 해. 담임 선생님 말로는 평소에 우리 민수랑 현민이랑 친했다고 하는데. 일단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학교에서 일이 커질까봐 처벌은 안 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잖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경우에 신고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심의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아이와 이 아이가 분리가 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 서면 사과를 하세요, 무슨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해서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이 상처를 받은 아이는 끝났어요. 근데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어떤 피해를 주었던 그 아이는 끝났어요. 난 다 했고 조치도 받았고 이제 자유가 된 느낌이죠. 떳떳해요. 근데 상대방 아이는 아직도 아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했던 건 진심 어린 사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신다면 신고를 하신 후에 바로 이제 심의로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갈등 전환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하시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학교에서 어떤 분들께서는 혹시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진심 어린 전문가의 입회하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갈등 전환 지원단이라는 것이 강원도 교육청에 있으니까. 신고하라고. 학폭 신고. 법이 왜 있어?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맞아.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이제 가해 학생이 좀 엄벌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사실 이제 절차가 피해 학생 부모님이 원하는 것만큼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게 되고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에 계속 억울한 마음을 갖고 계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마음이 피해 학생도 또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차와 학교의 교육적인 절차가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 결심했어. 결정했어? 강력한 처벌이지? 제발 아이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랄게. 그런데 진짜 네 말대로 해결이 잘 될까? 그냥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 우리 민수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있어요. 우리가 손해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잖아. ADHD 성향이 있는 학생과 또 그 반의 이제 회장, 이 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아이는 뭐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곧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 어디서 받냐면 이 ADHD를 겪는 학생이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러니까 얘가 이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다가 남자애들이니까 그냥 손 때렸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 맞은 아이의 아버님은 가뜩이나 자녀의 성향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넘어가면 우리 애는 계속 피해를 볼 거다라고 하는 또 피해의식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걔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주선이 돼서 같이 이제 우리가 사전 모임을 했고 제가 그 피해 측 학생과 아버님한테 본인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그 때린 거 잘못했다는 거 사과받고 싶은 거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의 약속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랑 같이 얘기하면서 전달을 할 수 알겠다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ADHD라는 게 이렇게 쉽게 뭐 마음 먹는다고 바뀌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쪽에서도 뭘 알게 됐냐면 이게 제가 막 일부러 이런다기보다 이게 조금 자기랑 다른 어떤 그 성향에서 온 거고 어찌 보면 약간 의학적으로도 좀 필요한 거다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이해가 조금. 그리고 여기도 뭐 자기네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가졌던 기대들이 이 아이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좀 아팠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줘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만들어 보셔라. 그 회장이었던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자세하게 몰랐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누구누구도 좀 노력을 더 해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나는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른 애들이 쟤를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 얘기를 듣더니 피해 측 아버님이 그러면 2학년 올라갈 때 쟤랑 같은 반을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그거를 그 합의 내용에 넣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 왜 그렇게 생각했냐 했더니 아니 얘가 지금 우리 어른들도 다 있는 데서 약속을 했으니 얘랑 같이 있어야 우리 애가 이해받고 안전할 거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가 있었지만 그 요구의 본질은 사실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해주겠다는데 이걸 위해서 어른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도록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근데 원래 본질은 본질에 충실하다 보면 사실은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하나 이쪽엔 공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시간이라 해봐야 2시간이 안 되는 대화 속에서 이 관점이 바뀌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에게 힘싸움이 아니고 이해 시간이 되고 앞으로 학교를 보내도 여기도 상대적으로 더 안심되고 또 여기도 사과했고 또 쟤를 더 이해하게 되니까 자기 역할도 좀 찾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게 더 교육적인 게 아니냐. 이걸 그냥 그 애들 싸움을 어른 싸움으로 가서 내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한바탕 마음에 폭풍이 몰아쳤다. 그래서 사건은 어떻게 됐냐고?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자꾸 현민이가 현민이가? 자꾸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현민이네 엄마도 나 보고 싶어 하신대. 오늘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현민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 잘했어, 아들.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줘야겠네. 응. 그동안 학교 폭력은 무조건 신고와 처벌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교의 조정위원회와 갈등전환 지원단의 합리적인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의 아이들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책임을 배우며 성장했다. 그리고 나도 부모로서 성장했다.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우선하여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이제 학교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학교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학생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변할 수 있다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하고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과 저희가 함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항상 교육 현장에서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항상 생각합니다. 아이와 함께 서로 조력하면서 이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평화 자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 아이도 평화이고 나도 평화이고 그리고 둘이 걸어가는 길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모노 렌즈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렌즈로만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학생들 문제 다룰 때 좀 다른 렌즈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또 저희들의 질문에서부터 관점에서부터 생긴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왜? 민지야,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리고 리드를 이렇게 섹시하게 이렇게 뽑아야지. 이렇게 쓰면 누가 읽을 거야? 너라면 읽을 거야? 더럽게 많네. 내가 기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얼씨구? 그래, 라떼 토크 왜 안 나오나 했다. 집에 가서 날 찍구나. 다리 아픈데. 이게 막 선배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그래야 느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제대로 못하고 말랑김 오늘 회식이나 할까? 민지 집 어디? 아버님 뭐 하시고? 아버님 뭐 그냥 회사 다니세요. 저 그 강남 삽니다. 돈 많은 집 딸내미네. 민지한테 잘 보여야겠어. 남자친구는 있고. 대한민국 최고 건데. 먹이고 싶다 김국장 진짜. 야, 내가 진짜 막 먹이게 해줄까? 민자, 벅수 잘 돼감? 엥? 오타 무슨 일이세요? 나 어제 밤새 아빠 안마해드렸더니 손이 안 움직여. 헐, 김문정 현현해. 암튼 보스블리가 알려준 첫 번째 복수가 상사 못받침대 빼기였거든? 우와. 빼서 어디에 숨겼어? 일단 내 가방에 숨겼어. 좋은 아침. 민지, 기사 마감 언제 할 거야? 얼른 내야지. 아이템도 좀 찾아오고 신선한 걸로. 이미 다른 데서 나온 건 의미가 없어. 아, 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목받침 어디 갔어? 야, 이거 의자 목받침 본 사람 없어? 아, 나 목 디스크 있어서 목받침 없으면 일 못하는데. 대박이지. 미쳤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안 걸렸어? 저 먼저 퇴근해보겠습니다. 가방에 뭐가 들었길래 그런 소리가 나? 아령이에요, 아령. 제가 요즘 헬스를 다녀가지고. 아령을 회사에 들고 다니고 그래. 네,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자, 전체 회의 시작합시다. 민지, 내 노트북 연결해놨지? 네. 우리 미래독자 노출팀 조회수가 계속 떨어져서 내가 보던 자료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이게 뭐냐 이거? 회사에 왜 이런 자료가? 이건 또 뭐야? 이거 왜 안 이걸 꺼져? 자기 손으로 켜버리네. 짠! 와, 엔딩까지 완벽하다. 꼰대도 당해봐야 한다니까. 야, 우리 이거 다 먹고 입장할까? 나 오늘 빨리 가봐야 돼. 갑자기? 오늘 아빠가 회사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이제 퇴근하신다고 집에 같이 가자고 하시네. 헐, 야, 회사 생활은 아빠도 힘든가 보네. 잘 위로해드려. 국장님? 민지 씨, 둘이 아는 사이야? 국장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정아, 민정이는 밖에 나가서 어른들 말 잘 들어야 돼. 당연하지. 날 모르는 거고 아빠 딸이잖아. 아휴, 요즘 애들 다 우리 문정이 같지가 않아. 괜찮아. 아이고 시원해. 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진짜 맛있는 음식만 만드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꿈과 열정을 키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홍천고등학교입니다. 뛰어난 창의력을 지닌 그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 홍천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남자 학교는 거칠 것이라는 편견과 다르게 착하고 심신이 건강한 아이들로 가득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나갑니다. 함께 즐겁게 생활하는 행복한 학교, 명문 홍천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뭐가요? 급식이. 밥이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교장 선생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는 입맛이 좀 까다로운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밥도 맨날 남기고 그랬는데 고등학교에 오는 거의 그런 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맛있으니까. 급식이 매우 맛있다. 어찌 보면 당연해야만 하는 이 말은 사실 알고 보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축제를 위해 댄스 연습이 한참인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반찬 1순위는 당연히 고기죠. 고기가 없으면 식단이 아닙니다. 고기가 아니면 식단이 아니라는 학생들의 이야기. 이토록 혈기왕성하고 먹성 좋은 학생들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실 선생님들의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급식실 선생님들을 교육청에 제보한 사람은 새로 부임한 교감 우상훈 선생님. 그는 부임 초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교에 부임하면서 본교 급식소가 다른 학교 급식소보다가 참 색다른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교감 선생님이 학교를 둘러보던 때였습니다. 급식실에 도착한 교감 선생님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접으로 대접받는 기분? 대접으로 대접을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확인해본 영상에는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급식을 대접으로 배식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접으로 배식받으니까 느낌이 어때? 대접받는 느낌이니까 확실히 학교에서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받아온 홍천고등학교 학생들. 하지만 놀라운 얘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일일이 맛있게 먹으라고 인사를 해주십니다. 정말? 아이들이 급식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 되니 아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의 마음이 궁금해졌습니다.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천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신지? 굉장히 맛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식단도 굉장히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한 음식과 홍천고등학교의 음식을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나을까요? 제가 만든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 것이 맛있다는 어머님의 말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엔 실제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떤 게 더 맛있어? 당연히 급식이죠. 급식이 더 맛있다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급식이 더 맛있다고 하는지, 그 맛이 도대체 어떤 맛일지 궁금해 미칠 지경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1,400명의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1,400명의 급식을 했거든요. 1,400인분이요? 뭐 전에 비하면 뭐 저한테는 아주 식은 죽 먹기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롭게 완성된 홍천고등학교의 급식실은 현대적인 이미지와 깔끔한 시설이 절로 밥맛을 돌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배가 고픈데 이제 좀 먹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반찬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매일같이 맛있게 나와가지고. 안치국수. 예, 우리 학생들이 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면을 좀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 면을 끓여놓으면 아무래도 굵거나 이래서 좀 신경은 많이 쓰이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이제 육수 여기 이제 야채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다 볶아서 나중에 이제 지단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먹기 직전에 이렇게 다 넣어서 예 이제 배식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 맞습니까? 치킨 맞습니다. 후라이드. 예, 후라이드 치킨에 어니언 소스, 빅 소스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생채는 식중독 때문에 바로바로 묻혀서 줘야 되기 때문에 2번에 나눠서 묻히고 있습니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잔치국수와 후라이드와 그다음에 오이 생채와 마지막 날이라고 너무 이렇게 포식시켜주는 학교 데려오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깨끗한 환경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교장으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또 제가 점심 급식을 항상 학교에서 하지만 늘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런 쾌적한 이런 좋은 그 시설 앞에서 먹으니까 밥맛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채광도 좋고 음식도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들이 좀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급식의 질이 자체가 높아진 것 같고 훨씬 더 맛있고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점심 너무 맛있어요. 급식소 바뀌고 나서 진짜 맛있어졌어요. 급식소가 바뀌면서 약간 음식 그 퀄리티도 올라갔나 봐요. 네, 그 살짝 밥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그렇구나. 배식 시간도 짧아지고 조리 시간도 짧아지니까 아무래도 따뜻한 음식을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거죠.
10년 뒤에도 학교 급식처럼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꼭 경찰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맛있는 급식 먹으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홍고 급식의 맛을 한번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요? 좀 되게 스펙타클하면서 네. 되게 엄청 많은 게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홍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맛있는 급식을 만들어주신 급식실 선생님들께 감사패 전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밥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너무 즐겁게 맛있게 먹어주는 거 보면 항상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저희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저희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를 잘할 때 그때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메뉴를 아주 너무 맛있게 짜줘서 아주 학생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서 잘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어머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제가 사회로 나가서 큰 사람이 되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저 이렇게 키워주시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못했지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3 동안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커서 열심히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